돈, 좋은 날씨, 파티가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핀란드는 조용히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줄을 서는 나라, 커피가 영적인 의식인 나라, 북극광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조상들의 속삭임으로 여겨지는 나라. 궁금해지셨나요? 지금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깊은 의미를 지닌 땅, 부드럽고 놀라우며 이상하게도 마법 같은 여행을 함께 떠나봅시다. 침묵이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나라. 모든 나라가 소란스러워야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핀란드는 그 증거입니다. 이곳은 급하게 지나치거나 소셜미디어에 체크인만 하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핀란드는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고 듣고 느끼라고 말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빡빡한 일정에 쫓기지 않고 말이죠.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평방 킬로미터당 약 16명. 핀란드는 현대사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선물합니다. 억지스러운 외로움 없는 고요한 고독, 끝없는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평선까지 뻗은 자작나무들,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어쩌면 천천히 길을 건너는 순록 한 마리뿐일지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쉴 수 있는 곳, 잊혀진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곳, 심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겨울이 되면 눈이 대지를 덮고 하늘은 푸르스름한 회색으로 물듭니다. 풍경은 북유럽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초현실적이며 아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가끔씩 북극광이 차가운 밤하늘을 전설 속 리본처럼 휘감고 지나가며 마법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다릴 만큼 인내심 있고 느낄 만큼 조용하다면 말이죠. 핀란드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아갑니다. 자연과 호흡을 함께하며.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않고 자작나무들과 곁눈질하는 순록만 있는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신뢰와 친절 위에 세운 행복. 많은 나라들이 행복을 개인적인 심리 상태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를 강력한 사회 시스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6년 연속 세계 행복 보고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행운이나 홍보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신뢰를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의 토대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까지 뛰어난 무상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강력한 노동보호, 그리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세금.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주의의 굴레에 갇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호숫가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주말엔 숲속을 산책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핀란드는 감정적 고조가 아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공정성을 통해 행복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행복은 모두가 친절하게 대우받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지며 뒤처질 걱정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선 세금이 실제로 쓰이는 데 쓰이고 가족 모임에서 건강보험 때문에 말다툼하는 일도 없다는 건가요? 이건 거의 마법 같은 유토피아 아닌가요? 핀란드 여성과 내재된 평등. 핀란드에서 성평등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서 있는 기반입니다. 여성들이 자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애초부터 여성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과학, 교육,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여성의 존재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핀란드에서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가능성이 성별보다 중요합니다. 핀란드의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길도 제한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엔지니어, 코더,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예술가, 교사, 전업 부모가 되는 것도 똑같이 존중받는 선택임을 배우죠.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야망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회 인프라 중 하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핀란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넉넉한 육아휴직,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직장은 유연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자녀 양육이 경력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핀란드의 여성들은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 삶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 다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부여받습니다. 외딴 라플란드 마을에 사는 젊은 엄마든 산나 마린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총리든 핀란드의 여성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품고 살아갑니다. 평등을 외치는 구호나 시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스템, 문화, 그리고 집단적 의식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 세상에서 핀란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범을 보이며 앞서 나갑니다. 자연을 호흡하고 책임을 살아내다. 핀란드의 청결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대지 않는 자연 때문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개인의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핀란드의 숲, 호수, 하늘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보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은 단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버섯을 채취하는 법,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숲에서 조심스럽게 걷고 작은 개미 한 마리조차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이 교육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며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책임감을 느끼는 세대를 만듭니다. 도시에서는 녹지가 사치가 아닌 기준입니다. 대중교통은 청정에너지로 운영되고 자전거 이용이 우선시되며 건축은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도시와 시골 사이에 뚜렷한 경계는 없습니다. 둘 다 자연에 가볍게 살아가기라는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맑은 공기, 수정처럼 깨끗한 호수, 식수로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은 단순한 국가적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매우 섬세한 권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리 말이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규제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래로부터 실천하는 책임을 살아냅니다.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흔한 일이 되고 가장 작은 가정조차도 자기 발자취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환경적 성공은 단순히 첨단 기술 덕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 가까이에서 살면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중 속에 생존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커피, 일상 속 영적인 의식. 핀란드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리듬이고 멈춤이며 일상의 구조 속에 조심스럽게 짜여진 부드러운 순간입니다. 핀란드는 1인당 연간 12kg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커피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사고방식입니다. 핀란드에서 커피는 존재의 의식입니다. 에스프레소 바나 예술적인 라떼 거품을 떠올리지 마세요. 핀란드의 커피는 겸손합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필터 커피, 카흡이라 불리며 종종 우유와 페이스트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카페인 각성이나 미식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눈이 내리는 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잔을 손에 감싸 쥐고 마음이 숨을 쉬게 하는 순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카흐비타우코, 오전과 오후의 커피 휴식 시간은 많은 핀란드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눈치 보며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과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보호된 시간입니다. 동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이 비공식적인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 겸손, 내면의 평화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입니다. 고독과 사회성, 집중과 성찰 사이의 상징적인 다리입니다. 커피는 핀란드 사람들을 단지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현재에 머물게 하며 조용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교통, 법이 사회 정의를 반영하는 곳. 핀란드에서 교통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공정성, 존중, 그리고 공동의 책임. 도로가 조용한 이유는 단지 교통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질서와 품위를 중시하는 사회적 계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새벽 2시 거리에 아무도 없어도 보행자는 초록불을 기다리고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지 않습니다. 규칙 준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공동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정신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핀란드의 소득 기반 벌금 시스템입니다. 과속이나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억만장자는 가벼운 위반에도 수만 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평범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동일한 위반에 대해 100유로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벌은 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강력한 효과를 낳습니다. 부유층이 법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처벌이 저소득층에게 불균형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란 종이 위에 평등이 아니라 비례성과 실질적 공정성이라는 신념을 강화합니다. 핀란드의 대중교통도 이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깨끗하고 정시에 도착하며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학생이든 노인이든 고위공직자든 누구나 트램이나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편리함과 존중이 계층을 가르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 도로는 단지 물리적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공정한 책임을 나누는 사회. 사우나, 북유럽인의 숨겨진 영혼. 사람들이 핀란드를 떠올릴 때 보통은 눈 덮인 풍경,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북극광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러나 핀란드인의 삶 속에 훨씬 더 깊게 뿌리내린 상징이 있습니다. 사우나, 핀란드 전통의 뜨거운 증기욕실입니다. 인구 50만 명에 사우나가 330만 개 이상 있다는 점에서 사우나는 집의 연장선이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란드 조상들은 나무로 된 방을 짓고 돌을 달군 뒤 그 위에 물을 부어 증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나가 출산, 치유, 심지어 장례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심리적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우나는 지위, 나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모두가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권력도 위계도 없습니다. 이는 평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뜨거운 증기욕 후 사람들은 종종 얼음호수나 눈밭에 몸을 던지며 극한의 온도 충격을 경험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줍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회사, 학교, 심지어 핀란드 국회에도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인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의 장소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헬싱키 고요함과 창의성의 도시. 유럽에서 마치 정화의 휴식처처럼 느껴지는 도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일 것입니다. 런던만큼 분주하지도 않고 파리만큼 눈부시지도 않지만 헬싱키는 의도적인 고요함을 발산합니다. 도시가 인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삶의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중심 거리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최우선이고 대중교통은 분 단위로 정확히 운영되며 도시는 거의 완벽하게 청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재생에너지, 그리고 모든 동네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계획 결과입니다. 헬싱키는 또한 창의성과 문화적 포용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암석교회로 알려진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는 고대 화강암을 그대로 파내어 만든 곳으로 웅장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오디 중앙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공간을 넘어섭니다. 이곳에는 녹음실, 소규모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심지어 조용한 명상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 건물은 감상만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닌 봉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으로 설계됩니다. 헬싱키에서는 고요함이 지루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청하고 최소한으로 살되 의미 있게 살아가며 무엇보다 모든 시민의 평화를 존중하는 사회의 결과입니다. 헬싱키는 너무 조용해서 비둘기조차도 길을 건널 때 순서를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그냥 이사 가서 마감일은 없는 척하며 살아도 될까요? 사랑과 들어 올림의 스포츠.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는 기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만 핀란드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장난스럽고 친밀하며 무엇보다 인간적입니다. 안에 없고 장애물 달리기는 단순한 이색 스포츠가 아니라 사랑, 팀워크, 그리고 인생 파트너 간의 인내심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단단히 업은 채 미끄러운 진흙길, 가파른 벽, 깊은 물구간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경기는 엘리트 운동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체형, 연령, 배경의 커플이 그들의 힘과 유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특히 관중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이색적인 우승 상품입니다. 아내의 몸무게만큼의 맥주. 실용적이면서도 유쾌한 이 상품은 늘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애정 어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재미 속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결혼 생활이 종종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이 경주는 우리에게 동반자애와 공감이야말로 강한 관계의 핵심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남편의 모습은 연대감, 인내,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단순한 기쁨에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핀란드의 빛, 어둠 속을 춤추며 지나가다. 핀란드는 긴 겨울과 긴 어둠의 나라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몇 주 동안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 우울함에 영원히 잠식되지 않도록 내면에서 스스로의 빛을 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차가움과 어둠에 맞서기 위해 눈부신 빛의 축제를 열고 겨울밤을 반짝이는 예술 작품으로 바꿔버립니다. LED 조명, 컬러빔, 빛나는 조각상들이 눈 덮인 거리를 마법 같은 야외 갤러리로 변신시킵니다. 여름이 되면 그 풍경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태양은 몇 주 동안 지지 않으며 백야는 야생적이고 신비로운 계절을 위한 꿈 같은 배경이 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숲과 호수, 초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축제를 열며 정화의식으로 모닥불을 뛰어넘고
야생화를 따서 베개 밑에 넣어오며 미래의 연인을 꿈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굴복하지 않고 빛을 추구하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것. 핀란드 사람들은 예술과 자연을 통해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불빛, 불꽃의 원, 꽃집 하나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라플란드의 오로라, 마법이 마음과 만나는 곳. 핀란드 북쪽 끝에 눈 덮인 땅, 라플란드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밀접하게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장 마법 같은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로라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저 세상 같은 빛의 리본. 이 현상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침묵하며 운이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사미족, 즉 라플란드의 원주민들은 오로라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로라는 살아있는 영혼이며 조상과 우주, 현재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신성한 빛입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오로라 아래에서 휘파람을 불면 영혼이 들으며 춤으로 응답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라플란드로 몰려와 눈 속에 자리 잡은 유리지붕, 오두막에서 오로라를 감상합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이 살아나는 장면을 바라보며 말이죠.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경험은 여전히 깊은 영적 체험으로 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며 자신이 작지만 우주에 품 안긴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라플란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입니다. 훔파, 스윙이 살아있는 전통. 차원 전통. 훔파춤은 당신이 지금껏 본 어떤 춤과도 다릅니다. 거창한 무대나 화려한 의상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퍼커션 비트, 뚜렷한 튜바, 그리고 춤추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훔파는 핀란드 민속 생활의 정신입니다. 활기차고 자유롭고 언제나 기쁨을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춤이죠. 이건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문화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심장 박동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 정체성입니다. 훔파의 아름다움은 포용성에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누구든지 원이면 원 안으로 들어와 함께 춤을 춥니다. 심지어 눈이 땅을 덮을 때도요. 추위는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존재감과 웃음을 통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됩니다. 전 세계가 기술적 고립으로 빠져들고 사람들이 눈맞춤보다는 스크린을 통해 소통하는 이 시대에 훔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음악, 움직임, 그리고 진실한 존재감에서 나온다고. 이 춤은 단지 신체적인 추위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속 서리를 녹입니다. 현대 사회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춤입니다. 3위 여성, 북극 정신의 수호자들. 라플란드의 얼어붙은 광야 속에 자리 잡은 사미족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원주민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 혹독하고 차가운 환경 속에서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풍부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사미 사회는 모계 중심 사회로 문화, 땅, 영적 전통은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출신지와 결혼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 사람들은 각티 코트의 색상, 무늬, 재단을 통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결혼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고 공동체 중심적인 섬세한 비언어적 식별 체계를 형성합니다. 사미 문화에서 여성은 공동체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단지 돌보는 이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의식과 전설, 조상의 기억을 지키는 영적인 중심축입니다.
현대 사회가 전통에서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도 사미족, 특히 사미 여성들은 문화의 불꽃이 북극의 눈과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로마인, 전통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집시스. 로도 잘 알려진 로마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유랑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에서 그들은 여전히 복장, 행동, 사회 구조에 대한 엄격한 전통을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로마 여성들은 길고 무거운 검은 치마를 입는 모습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공동체에 대한 존중,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합니다. 치마가 무거울수록 책임감과 덕성을 더 많이 드러낸다고 여겨집니다. 로마 남성들은 검은 모자를 쓰고 격식을 갖춘 복장을 하며 특히 어른 앞에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삶은 명확한 성역할, 노인에게 집중된 권위,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심을 포함하는 엄격한 사회 규범을 따릅니다. 현대 핀란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로마 공동체는 그들의 관습을 강하게 지켜내며 살아있는 문화 기억의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아무리 작거나 주변화되더라도 자부심과 신념으로 지켜낸다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활비, 현대적이면서도 단순함이 충돌하지 않는 곳.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뜻밖의 놀라움을 줍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단 766, 즉 $1,300 USD로 깨끗하고 안전하며 삶의 질이 높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치나 과시 없이 핀란드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을 갖는 삶, 즉 과소비 압박이 없는 충분함 중심의 삶의 방식을 실천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작지만 현대적인 아파트로 구성되며 미니멀리즘과 자연 친화적 설계가 특징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자동차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높은 식재료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과 효율적인 국내 공급망 덕분에 지역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공정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핀란드에서 단순한 삶은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웰빙을 우선시하며 휴식을 즐기고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쟁적인 생존 경쟁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많은 돈이 없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핀란드식 행복,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충만한. 현대사회가 종종 행복을 흥분, 명성 또는 부로 측정하는 반면 핀란드는 그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혀 다른 철학을 따릅니다. 행복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 그건 깊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소나무 숲속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호숫가에서의 평온한 오후, 이러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지속적인 만족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기쁨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통해 행복을 찾습니다. 일과 삶 사이,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제도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 공정한 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책임, 개방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쌓아 올린 체계적인 기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랑이나 경쟁에서 벗어난 이 조용함이야말로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이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맬 때 핀란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그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우나, 핀란드 문화의 영혼.
사우나를 단순한 휴식용 증기욕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수천 년간 핀란드 삶 속에 뿌리내린 전통의 겉면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인구 2명당 사우나 1개꼴로 총 300만 개 이상의 사우나가 있는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의식이며 국가 정체성의 심장 박동입니다. 사우나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나이, 지위, 종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모두가 옷을 벗고 따뜻한 나무방에 동등하게 들어섭니다. 신성한 공간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죠. 이곳은 시끄러운 대화나 성급한 퇴장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사우나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숨소리를 들으며 땀을 흘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특이한 전통 중 하나는 사우나 후에 차가운 물에 뛰어들거나 눈밭을 구르는 행위입니다. 이 충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강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재탄생. 마치 사우나에서 나올 때마다 몸은 정화되고 영혼은 가벼워져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삶을 마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이들이 조용히 사우나를 마지막 장소로 선택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우나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몸과 영혼, 자연과 정신이 만나는 작은 성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우나는 핀란드인의 일상 속에 깊이 새겨진 신성한 교차점입니다. 오로라, 하늘이 사미어로 말할 때 오로라 보레알리스, 즉 북극광은 인류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초록, 보라, 붉은 빛의 리본이 북극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출 때 관광객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미족, 핀란드 북부의 원주민들에게 오로라는 단순한 시각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신성한 일부입니다. 사미족은 오로라를 조상들의 영혼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는 초자연적 힘의 현현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라를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은 영혼을 화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절대적인 경외심으로 앉아 빛이 마음속을 순례하듯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오로라가 관광 명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미족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의식을 따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현대 세계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소유하고 기록하려 할 때 사미족은 소유보다 존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오로라를 듣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꿈을 듣는 것처럼 그 꿈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단순한 색채의 쇼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침묵, 주의 깊음, 겸손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사미족에게 오로라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기적입니다. 핀란드에서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서두름도 소란도 없이 단지 목적과 균형, 그리고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궁금해졌습니다. 핀란드의 삶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고요함? 사우나? 커피 휴식 시간? 아니면 페라리를 몰다가 과속으로 5만 유로 벌금 받는 그 독특한 제도일까요?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하거나 영감을 준 핀란드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